제8장 많은 꿈과 몇 가지 의혹. 오후 늦게 기기와 배포가 왔다. 모모는 그때까지 담장의 그늘에 앉아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조금 창백했고 심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기기와 배포는 모모 곁에 앉으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걱정스레 물었다. 모모는 입을 떼어 일어났던 일을 더듬더듬 털어놓기 시작했다. 마침내 모모는 회색 신사와 나누었던 이야기를 한마디 한마디 그대로 되풀이했다. 이야기가 계속되는 동안 배포 할아버지는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알아내려는 듯이 모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의 이마의 주름살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모모가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반대로 기기는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열심히 들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다가 흥이 날 때에 흔히 그러듯이 그의 눈은 반짝반짝 빛을 내기 시작했다. 그는 모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모모, 드디어 우리에게 때가 온 거야. 넌 지금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알아냈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옛 친구들, 아니 도시 전체를 구출하는 거야. 우리 셋이서. 나, 배포 아저씨, 그리고 너 모모 이렇게 셋이 말이야. 기기는 벌떡 일어나 두 손을 앞으로 쭉 뻗었다. 자기들을 구해준 영웅 기기에게 환호하는 거대한 군중이 보이는 것 같았다. 모모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래, 하지만 어떻게 하지? 무슨 말이야? 기기가 당황해서 묻자 모모가 설명했다. 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회색 신사를 물리치냐는 말이야. 그야, 물론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진 당장은 나도 몰라. 우선 방법을 생각해야겠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 그들의 존재와 활동 내용을 알아냈으니까 그들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거지. 혹시 너 겁이 나는 거 아니야? 모모는 당황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야. 나를 찾아왔던 그 사람은 어딘지 달라 보였어. 게다가 그 싸늘한 냉기는 정말 소름 끼쳤어. 그 사람들의 수가 많다면 틀림없이 더 위험할 거야. 난 벌써부터 겁이 나. 기기가 열을 내며 소리쳤다. 바보 같은 소리 마. 일은 아주 간단해. 그 회색 신사들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아야만 음침한 공작을 할 수 있어. 널 찾아왔던 그자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 우리는 그들의 존재를 알리면 되는 거야.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은 그들을 잊지 않을 테고 그들을 잊지 않은 사람은 그들을 금방 알아볼 테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거야. 우리를 절대 해칠 수 없어. 모모는 미심쩍은 듯 물었다. 그렇게 생각해? 기기는 눈을 반짝이며 말을 이었다. 물론이지. 그렇지 않다면 너를 찾아왔던 그자가 그렇게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진 않았을 거야. 그자들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찾을 수 없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이 우리 눈을 피해 숨어버릴 테니까. 기기도 인정했다. 물론 그러기가 쉽지. 그땐 그들이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도록 유인해야 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것 같던데. 기기는 호탕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야 식은 죽 먹기지. 그들은 욕심 사나운 자들이니까 그 점을 이용하는 거야. 쥐를 잡으려면 고깃덩이를 미끼로 쓰잖아. 마찬가지로 시간 도둑은 시간으로 잡아야 해. 게다가 우리는 시간이 많잖니? 이를테면 네가 미끼로 나서서 그들을 유인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다가오면 배포 아저씨랑 내가 숨어 있다가 쏜살같이 뛰어나가 덮쳐버리는 거지. 모모가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내 얼굴을 알고 있는걸? 내 생각엔 그 사람들이 넘어갈 것 같지 않아. 기기는 새로운 생각에 잇따라 떠오르는 모양이었다. 좋아. 그럼 다른 수를 생각해야겠지? 하지만 회색 신사가 시간 저축은행에 대해서 말했다고 했잖아. 그건 어떤 건물일 거야. 분명 시내 어딘가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 건물을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야. 틀림없이 찾을 수 있을걸? 아주 특별한 건물일 테니까. 으스스한 잿빛 건물일 거야. 창문은 하나도 없을걸? 아마 콘크리트로 만든 거대한 금고같이 생겼을 거야.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그 건물을 찾아내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우리 모두 양손에 권총을 하나씩 들고 말이지. 당장 훔쳐간 시간을 내놔! 난 이렇게 소리칠 거야. 모모는 걱정스레 말을 잘랐다. 하지만 우린 권총이 없잖아. 기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꾸했다. 그러면 권총 없이 하지 뭐. 그렇게 되면 그자들이 오히려 더 놀라 자빠질 거야. 우리가 나타난 것만 보고도 공포에 질려버릴 거라니까. 우리 셋이 다가 아니라 우리 편이 좀 더 많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함께 찾으면 시간저축은행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우리 옛 친구들 몽땅 동원하자. 요즘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아이들도 끌어들이고 자, 우리 셋이 당장 나가서 눈에 띄는 대로 친구들에게 사정을 전하는 거야. 그 친구들한테는 또 다른 친구들을 찾아서 전하라고 하고 그리고 내일 오후 3시에 모두 여기서 만나 대책을 의논하는 대규모 모임을 갖는 거야. 그들은 당장 길을 나섰다. 모모는 이쪽으로, 베포와 기기는 저쪽으로. 두 사람이 한참 걸어갔을 때에 그때까지 내내 잠자코 있던 베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이봐, 기기. 난 자꾸 걱정이 되는군. 기기는 몸을 돌렸다. 도대체 뭐 때문에요? 베포는 친구를 한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난 모모를 믿는다네. 기기가 놀라서 물었다. 그래서요? 내 생각에 모모가 우리에게 한 말은 모두 진실일 거야. 난 그렇게 믿어. 기계는 도무지 베포의 의중을 알 수 없었다. 좋아요. 그래서요. 베포가 설명했다. 알고 있나? 모모 얘기가 진실이라면 우리는 잘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해. 정말 무슨 비밀 범죄 집단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작정 덤벼들어서는 안 돼. 내 말 알겠나? 우리가 그들에게 덮어놓고 싸움을 걸면 모모가 위험해질 수 있어. 나는 우리 걱정은 하고 싶지 않네.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끌어들이면 아이들 역시 위험에 빠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일을 해야 해. 아이고 원. 기기는 소리치고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걱정도 팔자세요. 가담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베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넨 모모가 설명한 것이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 것 같군. 진실이라는 게 대체 뭔데요? 아저씨는 정말 환상이 없는 분이세요? 온 세상이 하나의 긴 이야기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함께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믿어요. 아저씨 나도 믿는다니까요. 난 모모가 한 말을 전부 믿어요. 아저씨와 똑같이 말이에요. 베포는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기기의 대답을 들어도 걱정이 조금도 줄지 않았다. 그들은 친구들과 아이들에게 내일의 모임을 알리기 위해서 각자 헤어져 다른 방향으로 갔다. 기기의 마음은 가벼웠고 베포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기기는 도시를 구출한 영웅으로서 떨치게 될 미래의 명성에 대한 꿈을 꾸었다. 자신은 연미복을 차려입고 있었고 베포는 프로코트를 입고 있었다. 모모는 하얀 비단옷을 입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의 목에는 숭금 훈장이 걸리고 머리에는 월계관이 씌워졌다.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도시의 시민들은 자기들을 해방시킨 영웅을 기리기 위해 횃불 행진을 열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게 길고 화려한 횃불 행진이 열린 적은 없었다. 같은 시각에 베포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잠을 못 이루고 있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일의 위험이 뚜렷하게 느껴졌다.
물론 그는 기기와 모모 둘이서만 파멸로 뛰어들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터였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함께 가리라. 하지만 적어도 그들을 만류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었다. 다음 날 오후 3시 옛 원형극장터에는 많은 이들의 함성과 제잘되는 소리로 북적였다. 유감스럽게도 옛 친구들 가운데에서 어른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물론 배포와 기기는 빼놓고 말이다. 하지만 어림잡아 5, 60명의 아이들이 왔다. 근처에 사는 아이도 왔고 먼 곳에 사는 아이도 왔다. 가난한 아이도 왔고 부잣집 아이도 왔다. 얌전한 아이가 왔는가 하면 개구쟁이도 왔다. 키가 큰 아이도 왔고 작은 아이도 왔다. 마리아처럼 꼬마 동생을 데리고 온 아이들도 꽤 있었다. 손에 끌려서 또는 가슴에 안겨서 따라온 꼬마들은 손가락을 입에 물고 눈을 휘둥그레 뜨고서 이 진기한 집회를 구경했다. 물론 프랑코와 파올로와 마시모도 있었다. 그 아이들 말고는 거의 모두가 얼마 전부터 원형극장에 오기 시작한 아이들이었다. 물론 그 아이들은 여기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강한 호기심을 보였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갖고 왔던 조그만 소년의 얼굴도 보였다. 물론 라디오는 갖고 오지 않았다. 그 소년은 모모 곁에 앉았다. 아이는 오늘 모모를 보자마자 자기 이름은 클라우디오며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마침내 더 이상 지각생이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관광 안내원 기기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하라는 뜻으로 커다랗게 손짓을 했다. 제잘되는 소리가 일시에 그치고 기대에 가득 찬 정적이 석조 광장에 퍼졌다. 기기는 우렁찬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 무슨 일인지 대강 짐작은 하겠지요? 친구들이 이 비밀 집회에 초대하면서 말했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시간을 아끼고 있는데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낀 시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모가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말 그대로 시간 도적단이 시간을 훔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냉혹한 범죄 집단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할 마음만 있다면 우리 모두를 덮친 이 무서운 헛개비들이 벌인 소동을 단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싸워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아이들은 요란하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우리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의논할 겁니다. 하지만 우선 모모의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당 중에 하나를 만났고 어떻게 해서 그 작자가 제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배포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깐, 어린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난 모모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모모가 입을 열면 모모는 물론 여러분이 모두 아주 커다란 위험에 빠지게 돼요. 몇몇 아이들이 소리쳤다. 안 돼요. 모모는 얘기를 해야 해요. 곧 다른 아이들이 합세해 결국 모든 아이들이 합창이라도 하듯이 소리쳤다. 모모. 배포 할아버지는 자리에 앉았다. 그는 안경을 벗고는 지친 듯 손가락으로 눈을 비볐다. 모모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배포의 말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아이들의 말을 따라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이윽고 모모는 입을 열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잔뜩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모모가 이야기를 마치고도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모모의 보고를 들으며 아이들은 모두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 도둑들이 그렇게 무시무시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한 꼬마가 앙앙 울기 시작했지만 곧 달래서 울음을 그쳤다. 기기가 정적을 깨고 물었다. 자, 여러분 중에서 누가 용기를 내어 이 회색 신사들과 맞서 싸우겠습니까? 프랑코가 물었다. 베포 할아버지는 왜 모모가 겪었던 얘기를 못하게 말리셨죠? 기기는 용기를 북돋워 주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베포 아저씨는 회색 신사들이 자기네 비밀을 아는 사람을 위험인물로 간주하고 뒤를 쫓을 거라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장담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예요. 그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들은 비밀을 아는 사람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베포 아저씨, 그렇죠? 하지만 베포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아이들은 잠자코 있었다. 기기는 다시 말을 이었다. 어쨌든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우리는 실컨 좋건 무조건 단결해야 합니다. 물론 신중을 기해야겠죠? 하지만 겁을 내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일하겠습니까? 저요! 클라우디오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아이의 얼굴은 약간 해쓱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머뭇머뭇 클라우디오의 예를 따랐지만 점점 결연한 태도로 함께 일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마침내 그 자리에 온 아이들이 모두 동참을 선언했다. 자, 베포 아저씨, 아저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기는 아이들을 가리키며 묻자 베포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좋아, 물론 나도 같이 해야지. 기기는 아이들 쪽으로 다시 몸을 돌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의논해 봅시다. 누구 좋은 생각 있는 사람? 모두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이윽고 안경을 쓴 소년 파울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죠? 제 말은요. 어떻게 시간을 훔치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클라우디오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래요. 도대체 시간이 뭔데요? 해답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석조 광장의 다른 한쪽에서 마리아가 꼬마 동생 데데를 안고 일어났다. 원자랑 비슷한 게 아닐까요? 원자는 사람이 말하지 않은 머릿속 생각까지 어떤 기계로 기록할 수 있대요. 텔레비전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요새는 무슨 일이든 전문가가 있잖아요. 목소리가 여자애처럼 높은 뚱뚱한 마시모가 소리쳤다. 좋은 생각이 났어요. 사진을 찍으면 모든 게 필름에 찍히잖아요. 녹음을 하면 모든 게 테이프에 기록되고요. 그 사람들은 아마 시간을 빨아들이는 어떤 기계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디에 들어있는지 알아내서 그 테이프를 다시 풀기만 하면 시간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파울로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어쨌든 우선 우리를 도와줄 학자를 찾아야 돼요. 학자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걸요? 프랑코가 소리쳤다. 넌 언제나 학자를 찾더라. 학자도 무턱대고 믿을 순 없어. 해결책을 아는 학자를 찾았다고 하자. 너 그 사람이 시간 도둑들과 한패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 우리만 곤란해지잖아. 그것은 과연 올바른 지적이었다. 이제 첫눈에 교육을 잘 받은 티가 나는 여자애가 일어나서 말했다. 난 모든 일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프랑코가 반대하고 나섰다. 말도 안 돼요. 경찰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은 평범한 도둑이 아니에요. 경찰이 이미 오래전에 사정을 알고 있다면 그건 경찰이 아무 힘도 없다는 얘기랑 똑같아요. 또 경찰이 놈들의 소굴에 대해 깜깜무소식이라면 어차피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그래요.
속수무책의 무력감이 자아내는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파울로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든 해야 돼요. 그것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요. 시간 도둑들이 우리 계획을 눈치채기 전에요. 그때 관광안내원 기기가 일어나 말문을 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이 일을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수백 가지 계획을 세웠다가 팽개쳐버리고 결국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냈어요. 이 방법이면 틀림없이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일하는 한 그렇다는 말이죠. 나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우선 여러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하겠습니다. 기기는 잠시 입을 다물고 천천히 좌중을 둘러보았다. 50명 이상의 아이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많은 청중 앞에 서 보기는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색 신사들의 힘은 존재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은밀히 일을 하는 데서 나옵니다. 따라서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진상을 알리는 거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규모 어린이 시위를 벌이는 겁니다. 피켓과 플랜카드를 만들어 거리마다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죠. 그리고 전 도시 사람들을 여기 우리가 있는 옛 원형극장으로 초대해서 진상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아마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겠죠.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이리로 몰려올 겁니다. 끝간데 없이 많은 군중이 모이면 우리는 무서운 비밀을 털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한 번에 변할 거예요. 그들은 어느 누구한테서도 더 이상 시간을 훔칠 수는 없을 거예요.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시간을 갖게 될 거고요. 이제부터 시간은 충분히 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뜻을 모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대답으로 열렬한 환호성이 터졌다. 기기는 이렇게 연설을 마쳤다. 그럼 전 도시 사람들을 다음 일요일 오후에 이곳 원형극장터로 초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음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계획에 대해 반드시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일을 시작합시다. 그날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원형극장터에서에는 은밀하지만 대단한 열기로 일대 작업이 펼쳐졌다. 종이와 물감이 가득 찬 통들, 붓과 악교, 널빤지와 마분지, 긴 막대와 기타 필요한 물품들이 마련되었다. 어떻게 그리고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묻지 않기로 하자. 한쪽에서 플랜카드와 피켓을 만드는 사이에 글을 잘 쓰는 다른 아이들은 멋진 문구를 생각해내서 그 위에 써넣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경문들이었다. 시간 절약. 그러나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시간이 없으시다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에게 진실을 알립니다. 모두들 오세요. 다음 일요일 6시 대집회 옛 원형극장터로. 주의,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관한 일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는지는 큰 비밀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해주겠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도둑맞고 있어요. 피켓과 플랜카드에는 장소와 시간도 적혀 있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이들은 기기와 배포와 모모를 앞장세우고 일렬 종대로 시내를 향해 행진해 나갔다. 손에는 피켓과 플랜카드를 들고 냄비 뚜껑과 호루라기로 소란을 떨며 구호를 외쳤다. 또 기기가 이번 시위를 위해 특별히 지은 노래도 불렀다.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12시 5분 전에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니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세요. 누군가 여러분의 시간을 훔치고 있으니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더 이상 괴롭힘 당하지 마세요. 일요일 3시에 오셔서 우리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 노래는 여러 절 계속되었다. 모두 합해서 28절이나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전부를 옮길 필요는 없으리라. 시위대가 교통을 방해하자 몇 번인가 경찰이 끼어들어 아이들을 해산시켰다.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도 기가 꺾이지 않았고 다른 곳에서 다시 모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아이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회색 신사의 콧배기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모든 일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행진을 보고 끼어들어 함께 행진을 했다. 드디어 아이들의 수는 수백, 수천으로 늘어났다. 아이들은 긴 행렬을 지어 온 시내의 거리를 누비며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집회에 어른들을 초대했다.